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절 안에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글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거예요. 그 사전 작업이 굉장히 길어요. 절에서 밥 해 먹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보면 이게 안한 스님이 부처님보다 24세에서 27세 정도 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만약에 80세에 돌아가셨다면 안한 스님은 한 65세 맞나요? 아니 55세. 네, 55세 정도. 그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 24세에서 27세 연하라는 거 누가 밝혔겠어요?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했어. 요즘 같으면 아마 못할 거예요. 저도 늙고, 잡일이 많아가지고. 근데 예전에 할 일 없을 때 그런 거 다, 하여간 스님들은 할 일이 없어야 돼. 공부하는 사람은 할 일이 없어야 돼. 그러면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하루 종일 이거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올지 잘 몰라. 그냥 얻어 걸릴 때까지.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하는데 직소 퍼즐 맞추는 거하고 비슷하다. 혹시 3,000피스짜리 뭐 이런 거 맞춰보셨어요? 죽습니다. 죽어. 사람 죽어요.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너무 정신이 맑거나 이러면 그런 거 하나 사서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할 거야. 그래서 저런 거 공부할 때 찾는 것도요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몇 개 찾으면 마치 뭐 광맥을 찾는 것처럼. 이게, 낱말 맞추기 이런 거 있잖아요. 십자 퍼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 하나 딱 찾으면 옆에 갖다 딱 연결되면서 뭐 이렇게 될 때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제가 이제 다 모든 주변인들, 부처님 주변인들 나이를 다 이렇게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들을 가지고 그걸 다 대입해 보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하가섭 스님도 나이가 많이 어립니다. 부처님보다.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열반하시고 나서 20년 뒤에 개족산에 들어가서 명상에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 안한 스님보다 나의 연배가 조금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양반이 충돌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 터울이 비슷하니까 이제 충돌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1차 결집 때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한 스님이 소속의 잡수에게 얘기를 꺼내서 계율, 율장 정리한 거를 다 무력화시키려고 한번 무력화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회방을 한번 놨다. 그랬더니 마하가섭 스님이 그거를 이제 모두 지키기로 하고 그다음에 안한 스님에 대해서 6개에서 7가지 정도의 힐난을 했다. 그 얘기는 책에 제가 다 적어놨는데 그중에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왜 여성의 출가를 용인했느냐.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전에 부처님 생애 얘기 잠깐 해드릴 때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처님께서 스카라마타바라고 하는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 비슷한 증세가 나서 탈수 상황에서 물을 찾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물 빨리 안 갖다 드렸느냐. 3번이나 얘기하도록 너 왜 물 안 갖다 드렸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안한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때는 물이 흐렸기 때문에 내 판단에는 물을 드시는 것이 더 안 좋다라고 판단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경전에는요 진짜 자세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판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대조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게 더 원형인가. 이렇게. 그리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왜 부처님 가사 꼬맬 때 발로 밟고 꼬맸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발로 밟고 꼬맸어. 이렇게.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때 안한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잡아줘야 이렇게 꼬맬 건데 잡아줄 스님이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꼬매긴 꼬매겠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쪽 잡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꼬매고 있었어. 그러면 허공으로 들고 꼬매? 이랬다는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들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왜 소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물었어 라고 하는 것도 있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3개월 전에 내가 중생들이 원하면 나는 7도 살 수 있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안한 스님이 그때 대답을 안 한 얘기가 있어요. 안 해서 부처님께서 안한 스님이 3번 대답을 안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내가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 그때 왜 부처님께서 오래 머무르시도록 너 권장 안 했어? 너 그때 왜 간청 안 했어? 뭐 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마가 스님이 부처님 법구를 돌아가시고 나서 법구를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그게 이제 곽시상부라고 하는 그 전설이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얼룩이 있는 거지. 그래서 왜 여성들이 부처님 발에 눈물 흘리고 그렇게 쉽게 말해서 시신을 더럽히도록 용인했어.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다 쪼밀쪼밀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상황이 그게 급박해서 처리하기가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이제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한 스님이 결국 참회를 했으니까 굴복한 거예요. 굴복하고 결집에 참석해서 저게 이제 3개월 동안 500명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상황이 종료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안한 스님 참 여성적이고 잘생기고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 같지만 뒤끝이 있는 어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결집까지 가는 굉장히 재밌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마하가석과 불아나라고 하는 사람의 충돌이 생깁니다. 불아나라고 하는 스님이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대요. 500명의 제자를 거느렸다라는 얘기는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큰 그룹에 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500이 실제로 씌어보니까 500 이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최고의 제자들.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저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 불아나를 부르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논문을 쓰신 분도 한 2분 봤습니다. 부르나라고. 근데 부르나는 아반티 쪽에 교화하러 가서 순교했어요. 그 전에 부처님 살아계실 때 순교했습니다. 그때 부르나가 떠날 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아반티 원래 출신인데 이제 아반티 출신은 아니고 아반티 쪽의 사람들을 교화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당신이 석가적 출신인데 이제 가죠. 그렇게 해서 가전연하고 부르나가 서쪽 교단.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부처님이 인도에서 사시면서 이렇게 다니신 데는 이 동쪽 교단이고 서쪽에 대해서 이제 포교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신은 개척지.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바라문교 세력이 강해서 좀 불교가 잘 안 먹힙니다. 불교는 그 당시 신흥 종교였기 때문에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아반티에 갈 때 부처님에게 말씀을 하셔요. 굉장히 저는 그 감동적으로 어렸을 때 읽었던 아함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반티에 가서 제가 교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도 상황을 아세요. 그쪽 사람들은 억세고 배타적이어서 위험한데 당신 제자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불교를 위해서 불교를 널리 펴기 위해서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때리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저는 그 사람들이 때리면 저 사람들은 참 현명한 사람들이다. 그래도 저를 죽이진 않잖아요. 다 이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이면 어떡할래?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예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감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숙연한 그 스토리를 이렇게 배경을 알면 굉장히 처연한 대화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너를 죽이면 어떡할래? 이랬더니 그 사람들은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왜? 삶이라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피곤한 건데 빨리 심하게 해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그 정도 의지라면 가라. 근데 이게 굉장히 마음이 짠하면서 가라예요. 기쁘게 가라가 아니고 네가 그 정도까지 생각한다면 네 소신대로 해봐라. 그리고 이 어른이 돌아가신 걸로 추정이 돼요. 실제로 거기 가서. 그러니까 당신이 예감을 하고 있는 거야, 다
다 예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안하는 그 불운하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마하가섭 스님한테 5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부처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뭐 불안하가 기뻐했다. 뭐 이런 얘기. 그 사실 발란타. 제가 그때 착각했던 것 같고 발란타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뭐 이 잔소리하는 영감님 안 계시니까 더 좋은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람이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사람이 많으면 세상에는 진짜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전에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 한진그룹 회장님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막 이렇게 악플도 달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뭐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관점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뭘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셨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발란타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마하가섭이 이래서는 불교가 절단이 나겠다. 빨리 결집을 해서 이거를 표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집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소집했다라고 나오는데 소집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영토가 너무 넓으니까 인도가.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 불안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닥시나가리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자기 500명의 제자들과 같이 교화를 하고 있었대. 근데 결집한다는 소문을 듣고 참석하려고 제자들 500명을 데리고 온 거야. 왔더니 결집이 끝났어. 오는 사이에 끝났어. 그래서 마하가섭한테 어떻게 한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마하가섭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결집한 거를 다시 처음부터 할 테니까 다시 얘기를 쭉 해드릴 테니까 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 1장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4분율, 5분율, 10속률, 뭐 빨리율 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구례결집이라고 하는데 이 구례결집 사건인데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마하가섭이 전부 대표성을 가지고 최고급 사람들을 딱 모아서 결집을 했으면 뒤에 딴 사람이 늦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왜? 그 사람이 늦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대표성이 없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성의 권위가 없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도전해 오면 그걸 받아주니까. 그래서 1차 결집이 진짜 모든 승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한 결집이냐? 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안하 사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다 얘기를 하니까 불안하가 오케이, 저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8개 다른 얘기를 해요. 8개 다른 얘기. 뭐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 8가지가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 여식법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절에서 밥을 해먹느냐. 요약하면 딱 그거예요. 절에서 밥을 해먹어도 된다. 해먹는 문제. 이 얘기를 해요. 저는 부처님한테 밥을 절에서 해먹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마하가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탁발을 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마하가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습니다. 이러고 틀린 게 아니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근이 들었을 때 한시적으로 얘기하고 그때 한시적으로 맺었다가 기근이 들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비상사태 때 뭐 지금 다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 동네에 대해서 비상사태 때 처리했었던 법안이고 그 기근이 끝났을 때 폐기됐습니다. 풀렸습니다. 근데 저 불안하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풀렸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두 분 다 부처님한테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못 들었는데? 이렇게. 이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누군가는 전에 들었어. 그러면 나는 직접 들었다니까? 이러면 대화가 돼요. 그런데 서로 얘기를 들었어. 근데 누구는 들었다 하고 누구는 못 들었다 해. 그러면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절에서 밥을 해먹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해먹었다는 얘기예요. 계속 해먹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불안하 그룹은. 그래서 해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따로 결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굴 밖에서 결집했다고 해서 굴의 결집. 이건 굴 내 결집, 칠엽 꿀 결집, 굴 밖에서 한 결집.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그 8개 조항만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 기록에 주목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왜 주목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절에서, 동아시아 절에서는 다 밥을 해먹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주목을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계속 부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절에서 밥을 해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신도들한테 밥까지 주고 있거든. 한술 더 떠서. 아니, 그렇잖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절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계사 봉원사 같은 데는 아예 외부인이 들어와서 얼마씩 내고도 밥도 먹고 뭐 이런 정도까지 가고 있다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동떨어진 방향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걸식이나 탁발이 올바른 부처님 법이고 이렇게 해먹는 거는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 우리는 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구절에 왜 주목했냐면 이거는 초기부터 부처님 당대부터 해먹는 집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두 가지를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걸식주의자, 해먹는 주의자. 이렇게 하면 이 두 가지가 있었어. 이 두 가지가 있었어라고 말하면 동아시아 승단에서 밥을 절에서 해먹고 신도들에게 줄 수도 있는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걸식이라고 가르쳐서 통일시키지 말고 아니 기록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 사람들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나는 부처님한테 들어서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뭔데 바꾸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외연이 훨씬 넓어지고 우리의 정당성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 기록을 주목하고 계속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논문도 쓰고 하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이 절이 뭘 잘 안 바뀌어요. 유리한 거는 사실 빨리빨리 땡겨가지고 뭔가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근거들을 찾아야 된다고요.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마하가섭과 불하나가 또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가섭이 생각보다 이게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충돌하는 게 많은 거예요. 지금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아난하고 한번 충돌했지? 그 다음에 또 불하나랑 충돌하지? 바로 지금 이 직후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유도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양반이 좀 꼬장꼬장한 캐릭터예요. 좁쌀 영감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 아시죠? 그런 캐릭터. 저게 두타행자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캐릭터들이에요. 다 엄격주의자. 그래서 그런 캐릭터예요. 그런데 이 아난 스님 진짜 무섭습니다. 아난 스님은 진짜 무서운 사람. 부드러우면서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 어른이 얼마를 살았는지 몰라. 근데 법구경 주석서에 보면 120세를 살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겁나 오래 살았다는 얘기. 아마 부처님 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으로 나오는 게 아난 스님이에요. 물론 부처님 제자 중에 안 죽은 사람도 있어. 안 죽은 사람 다음으로 오래 산 거야. 오래 산 거하고 안 죽은 건 틀려요. 안 죽은 건 영속인 거고 이 양반은 오래 산 거니까. 그래서 아난 스님이 전설적으로 오래 산 사람이에요. 안 죽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마하가섭 스님 안 죽었어. 바로 옆에 있어. 라우라 스님 안 돌아가셨어요. 이 어른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이 어른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잘 안 해. 이 어른 어디 있는지 알아. 개족산이에요. 개족산. 대당서역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입적하시고 20년 뒤에 개족산에 들어가서 명상에 들어요. 뭘 하는 거냐면 부처님 이모 마하프라자파티가 아주 좋은 금난 가사를 만들어서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게 있어요. 그 가사를 나중에 부처님이 마하가섭에게 이렇게 줘요. 그게 일종의 바턴입니다. 누구한테 전달하라고 택배 업무입니다. 택배 업무.
근데 그 택배가 바로 이렇게 가서 전달하면 되는 택배가 아니고 한참 미래 택배.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냐면 미륵 부처님한테.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뭐 하고 있냐면 저 산에 들어가서 참선을 하고 이러고.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수행을 완성한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7이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어요? 이렇게 명상하시는 분들 이거 안 깹니다. 건든다고 깨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깨게 하는 줄 알아요? 태양빛을 비추면 깨요. 동굴 가서 수행할 때. 그럼 태양빛을 동굴 안으로 어떻게 비춥니까? 반사판을 써요. 그렇게 해서 20년 뒤에 저렇게 명상에 들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20년 뒤에도 어느 정도 건강한 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난 스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갑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 되고, 왜 불교 교단 자체를 장악하신 분이 20년 뒤에 갑자기 이렇게 참선을 한데, 그 전에 해도 될 건데 이거를 뭐라고 추정하냐면 아난 스님한테 밀려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난 스님한테 밀렸다. 아난 스님이 1차 결집 때 약간 이렇게 자존심을 많이 상합니다. 아까 6가지, 7가지 그 신란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자존심을 많이 상해요. 이 양반이 귀족 출신인데다가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이러면 일단 잘 나가는 그런 건데, 그때 이제 대중 다 이렇게 있는 데서 이렇게 망신을 당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는 망신이야. 우리가 볼 때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거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멘탈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리는 텅스텐 멘탈. 그렇게 멘탈이 강한 건 뭐냐면 사건들이 많았던 거지. 엉간한 건 보이지도 않아. 누가 이렇게 태클 들어와도, 백태클, 깊숙한 백태클이 들어와도 그런갑다. 툭툭 털고 그냥 가는 거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약간 꽃길 중심으로 가던 사람이 한 방 훅 가잖아요? 상처가 큽니다. 오래 갑니다.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그래서 아난 스님이 뭔가가 그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난 스님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이제 가전년하고 부르나 존자가 맨 처음에 있어 서쪽 교단을 교화했고, 아난 스님이 본격적으로 이쪽을 교화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아난 스님이 이제 아는 것도 많고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쭉쭉쭉 제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쫙 늘어나. 그래서 아난 스님 말년 정도 되면 마하가섭 세력은 거의 없습니다. 너가 어떻게 알아? 2차 결집 때, 부처님 돌아가시고 2차 결집 때, 나중에 이제 동방교단과 서방교단이, 서방교단이 막 커지면서 결국 동방교단하고 이렇게 힘 대 힘으로 충돌합니다. 논점을 가지고 충돌해요. 관점을. 그 얘기도 이제 또 해드릴 거예요. 언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지금 끝내는 건 아니야. 다음 시간에 이러면 끝내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야. 이건 이상한 학습 효과였어.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이 서방교단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되는데, 이 서방교단, 그래서 나중에 2차 결집 때 이쪽에서 문제가, 논점이 터지니까 10가지 논점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장로, 최고 어른 4분, 이쪽에서 최고 어른 4분, 이렇게 양쪽에서 8명이 모여서 그것이 맞아 틀려를 판단하는 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 보면 6명이 아난 스님 상자예요. 압도적이지. 그러면 가섭 스님 상자가 있었느냐? 없습니다. 어라?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뒤니까 아난 스님이나 가섭 스님 살아 계셨던 거에 비하면 그렇게 오랜 한 2세대 정도 지난 뒤의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섭 세력이 전멸했다. 그러면 아니 1차 결집 때 어떻게 보면 결집을 주도했던 어른인데, 가장 주류였는데 왜 싹 사라졌지?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아난이죠. 그리고 아난 스님에게는 또 무슨 얘기가 있어요? 겁나 오래 살았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마지막 아난 스님 돌아가실 때도 혹시 인도에 가보셨어요? 인도에 가시면 바이샬리에 큰 탑이 있어요.
큰 탑이 있어. 바이샬리의 그 대림 중각강당이라고 하는데 큰 탑이 있어. 큰 탑이 있고 여기에 인도 아쇼카 석주 중에서 가장 잘 남아있는 사자 한 마리가 개처럼 이렇게 있는 아쇼카 석주가 있어. 사자. 이렇게. 쥐 같은데? 이게 아난 스님 탑이에요. 아난의 반신탑, 반쪽짜리 탑. 탑이 2개가 있어, 아난에. 아난 스님은 탑이 2개가 있어. 돌아가실 때 얘기를 보면 아난 스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아사세 왕이 불교를 굉장히 이렇게 후원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그리고 아난 스님도 굉장히 존중했는데 이제 아난 스님이 연세가 많으니까 스님 열반하시기 전에는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 왕이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아난 스님이 연세도 많고 이러는데 어디를 이렇게 가다가 조그만 사미 스님이 경전을 이렇게 암송하고 있더래. 근데 틀리더래. 그래서 아난 스님이 이제 어른들이 약간 오지랖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준 거지. 야, 그거 잘못됐다. 요건 이렇게 하는 거다. 노인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잔소리. 이게 죽음에 이르는 불치병입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이거 다 비슷한 아마 증세에 처할 거야. 그런데 걔가 또 중2병을 앓고 있던 애야. 그러니까 애가 이제 대들지. 영감님 이러면서 뭐라고 대들었냐면 저는 우리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습니다. 영감님이 누구신데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이렇게. 근데 아난 스님이 이거 너무 대들고 내가 아난인데 이게 안 돼. 그래가지고 그래? 참 이러면서 이제 물러나요.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물러나.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보면 저 경전의 원조잖아. 이게 로얄티 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로얄티를 받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서 내려간 게 했는데 이게 어디 증손자뻘 제자밖에 안 되는 걔가 저 선생님한테 저는 이렇게 배운 야 내가 뭘 잘못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겠다. 더 이상 살아봐야 별 필요가 없겠다. 이래가지고 열반에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딱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아사세 왕이 스님께서 열반에 드실 거면 꼭 저한테 와서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걸 기억을 해서 아사세 왕에게 찾아가죠. 전에 제가 이 얘기 잠깐 해드렸었어요. 부처님 생애 마지막 때, 마지막 부분에서. 왜? 이 얘기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이 바이샬리랑 마가다가 싸우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바이샬리하고 마가다가 싸우면 안 된다. 마가다국이 싸우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증거할 때 이 사건인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전쟁 상황이었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마가다국의 아사세 왕이 전쟁을 할까라고 부처님한테 여쭤봤었던 거고, 실제로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결국 전쟁을 해서 이게 장기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사세 왕한테 아난 스님이 가보니까 또 아사세 왕이 바빠요. 바빠. 그래서 뭐 회의 중이래. 그래서 회의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네. 그러니까 왕한테 보고도 안 가고 그냥 비서실에서 스님 좀 기다리셔야겠는데요. 회의 중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난 스님이 그럼 인연이 없는갑다 이러면서 겐지스강을 건너서 여기 겐지스강이 있거든요. 겐지스강을 건너서 바이샬리 쪽으로 가고 있었대. 그러니까 아난 스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바이샬리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막 했다는 얘기예요. 전에 제가 잠깐 해드렸었어요. 이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애기들이 막 하고 있으니까 아사세 왕도 회의가 끝나고 아난 스님이 오셨다 가셨다고? 그러면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갔더니 배가 중간에 있더래. 그러니까는 이제 이 아사세 왕 입장에서는 돌아오시라고, 이쪽에서는 오시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아난 스님이 워낙 등치가 큰 분이기 때문에 위상이나 이런 게 높은 분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바이샬리에서 돌아가시느냐 마가다에서 돌아가시느냐에 따라서 전쟁 양상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했는데 결국 아난 스님이 여기서
이 배에서 돌아가셔요.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저 기록을 찾고 너무너무 저 대당서역기 9권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야, 저런 얘기가 진짜 있구나. 나 처음 알았다니까. 왜? 저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정에 들어가고 돌아가시고 저 배 자체를 화장시켜버려요. 불을 태워가지고 수장시킨다고. 그게 왜 저 기록을 보고 굉장히 놀랐냐면 저게 진짜 겐지스강에서 화장하는 원형적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계단 같은 데서 이렇게 화장하다가 밀어넣고 그거는 훨씬 후대 나오는 거고 진짜 예전에 귀족들은 그 중간에 들어가서 그 배로 화장하다가 그 배 안에서 화장을 배채 화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하는 거예요. 타다가 다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야, 이 기록이 이런 기록이 실제로 남아도 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안한 스님이 양쪽에서 부르니까 다 사리를 신통을 모여가지고 이쪽에 한 덩어리 저쪽에 한 덩어리 해서 떨어뜨렸다. 그래서 각각의 안한탑이 있고 마가다 거는 사라졌고 이 바이샬리께 이게 안한탑이에요. 안한탑. 그리고 안한 스님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0년 뒤에 이제 전인도를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최초로 통일하는 불교왕 아쇼카 왕이라는 사람이 안한 스님에 대해서 굉장히 또 높여요. 거기 보면 기원정사에 자바암경, 아유광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원정사에 그 당시에 기원정사 아시죠? 저 금강경설법 됐다는 기원정사. 거기에 아쇼카 왕이 참배를 가니까 거기에 큰 스님들 부도가 사리불, 목건전, 마하가섭 쭉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쭉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쇼카 왕이 여기에 이제 각각의 스님들에게 딱 절을 하고, 이게 누구 부도입니다. 이제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리불존자의 부도입니다. 이분이야말로 뭐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이렇게 했었던 그런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러면 대중공양으로 그 공양금으로 10만 냥. 10만 냥. 이분은 목건년 존자로 신통이 뛰어나시고 저를 딱 예를 올리고 10만 냥. 멋있지? 돈이 있어야 멋있어. 마음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야 10만 냥. 10만 냥 쏴. 이렇게 쭉 이렇게 마가섭도 10만 냥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당시 올렸던 이렇게 공양 올렸던 게 아쇼카 왕이 생각했었던 뭐랄까 중요도를 알 수 있는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재밌다고. 그래서 쭉 10만 냥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좀 낮게 나오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바꾸라 존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바꾸라 들어봤어요? 바꾸라? 어디 경전 같은 거 읽다 보면 바꾸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양반 특징이 뭐냐면 몸이 안 아프대. 그것도 아주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몸은 안 아픈데 평생 동안 법을 설한 적이 없대. 가르치질 않아. 혼자 해, 혼자 하고 몸만 안 아파. 이게 또 이런 캐릭터가 있나 싶어. 자기 관리는 겁나 잘하는가 봐. 그러니까 아쇼카 왕이 절을 하고 당신은 동전 하나. 왜? 법을 설하지 않은 분은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 못한다. 동전 하나. 그래서 동전 한 입을 딱 하고 공양을 올리고 딱 돌아서니까 그 동전 한 입이 이렇게 탁 튀어 올라오대. 뭐냐면 안 받아. 그 양반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청빈이에요. 나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혼자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사신 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예를 하는데 안한 스님 차례에 오면 100만 냥을 공양 올렸다. 그러니까 안한 스님을 최고로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한 스님이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불교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하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아쇼카 왕 때도 안한 스님 세력이 제일 컸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쪽에서 본다면 아까 이 사대사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죠. 이 4대사 중에서 6명이 아난제사. 이거는 100년 뒤의 얘기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뒤의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얘기는 방금 아쇼카 왕 때 얘기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200년 뒤의 얘기니까, 아, 이런 흐름들 속에서 아난이 주류였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선종이나 이런 데서 계보를 보면, 아난 가섭, 그러니까 마하가섭, 아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왔다. 그런데 저 두 분이 그렇게 성격이 딱 좋지는 않은데, 그리고 사실 부처님 살아 계셨을 때도 좀 싸웁니다. 대부분 가섭 스님이 괄괄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스타일이고 아난 스님은 뭐 그러면 그럽시다. 그리고 그때 제일 논점들이 뭐냐면 비구니 출가예요. 여성을 출가시켰다. 가섭 스님 같은 FM주의자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가 봐. 어떻게 여자랑 같은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해서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 우월주의자지.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꼭 판단하면 안 돼요. 예전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2500년 전 관점이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때 남성들이 여성을 1대1로 지금같이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그게 조선시대라고 해봐야 불과 200년 전 얘기예요. 그때도 그런 인식이 아마 정당화됐을 때예요. 어디 여자가 이런 표현이 저희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여자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여자가 출가 왜니? 뭐 이렇게 아니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뭘 네 말이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고 그냥 너는 발언권이 없어 이 뜻이야. 너는 준회원이야 준회원. 이건 정회원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는 준회원이니까 그냥 일이나 해서 제사상이나 차리고 제사는 정회원들끼리. 아니 그런 게 얼마 전까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익숙해서 그렇지 이미 충분히 부당한 걸 겪었던 세대예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부당한 걸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여성학 박사과정 때 여성학 수업 들을 때 제가 박사과정 때도 여성학 관련된 걸 좀 들었었거든요.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때 정년퇴직한 여성 교수님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다 1대1로 지금 제사상속이 바뀐 지가 언젠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스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1대1이라고 하지만 어른들은 살아 계실 때 아들한테 미리 플러스로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 세대만 해도 절대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1대1로 주는 게 아니고 아들들한테 이미 다 어느 정도 주고 남은 것만 1대1대1이었던 거야.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섭 스님도 2500년 전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마하가섭 스님을 너무 이렇게 제가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시대의 사고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난 스님이나 부처님이 계명한 사고를 하고 있는 거고 시대를 넘어서는 계명한 사고를 하고 있는 거고 가섭 스님은 그 당시에 평균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끝까지 용인이 안 되는 거야. 끝까지 용인이 안 되는 거야.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가 다 화장으로 바뀌었잖아요. 화장으로 다 이렇게 제도들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 입장에서는 연세 많으신 어른들 입장에서는 매장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은 남아 있어. 그런데 지금 추세도 그렇고 이제 자녀분들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경제력이 떨어진 어른 입장에서 그걸 막 우기기도 그렇고 좀 그렇으니까 너희들이 그러면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다 살았던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어른들은 지금 여러분들만 하더라도 뭐 화장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요양원에 간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반감이 없을 수 있어. 하지만 그보다 더 위에 여러분 어른들 입장에서는 자식이 있는데 요양원에 간다고? 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렵고 내가 무슨 독거노인이냐? 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화장한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하고 감정적인 거하고 달라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 계산하면.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지만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 여러분들에게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세대 차이고 그거는 납득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섭 스님도 봐야 돼. 그러니까 가섭 스님의 시각은 그 당시에 주류 시각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나 아난의 시각은 훨씬 어떻게 보면 창조적 시각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만 세상을 바꿔가는 건 누구다? 그렇게 창조적이고 선제적인 사람이 세상을 바꿔가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렇게 안한 스님이 다시,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이렇게 뭐라 할까, 유연한 사고, 그 다음에 능동적인 사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고로 개진을 했고, 가섭 스님이 약간 보수적으로 그걸 불교를 되돌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돌려 놓는 거예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안한 스님이 이걸 또 풀어냅니다. 풀어내는데 안한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까 그 돌아가실 때 얘기 봤었잖아요. 돌아가실 때 얘기 들었었잖아요. 그때 나이 어린 조그만 스님이 벌써 안한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안한 스님이 충격을 받았다. 벌써 또다시 보수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수적인 문제가 벌어졌을 때 2차 결집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2차 결집은 훨씬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판이 굉장히 넓어지고, 그리고 불교가 이때부터 2차 결집이 끝났을 때부터 드디어 부파불교라는 시대로 들어가요. 2차 결집 전까지를 근본불교, 초기불교라고 하고 2차 결집 때부터를 부파불교라고 합니다. 부파불교는 학파불교라는 뜻이고, 이 부파불교를 다른 말로 동북아시아에서는 소승불교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 부파불교가 시작되는 2차 결집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2차 결집에서 또 진기한 논점들이 터져. 야, 저게 맞아? 사실 저런 일로 승단이 양분됐다고? 라고 할 만한 또 다른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2차 결집의 논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왜 불교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